AI가 일으킨 이 거대한 파도, 이게 어떻게 금융시장을 흔들고 결국엔 원자력 발전소까지 가게 되는지, 이 엄청난 연수효과, 즉 도미노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AI 붐, 원자력,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지갑.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되게 뜬금없어 보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 건데요. 기술이라는 게 우리 현실 세계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바꾸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AI 분야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금액입니다. 200억 달러. 와, 이 숫자 감이 오시나요? 요즘 AI 칩 만드는 스타트업이요. 단 한 번의 거래로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하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은요, 이제 아예 수천억 달러, 그 이상을 쏟아부어서 자체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돈을 좀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하나가 통째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냥 컴퓨터 코드, 소프트웨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디지털 혁명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걸 받쳐줄 아주 실제적이고 거대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가 꼭 필요해진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도미노가 탁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AI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에너지, 즉 전력 수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챗 GPT한테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사실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지능의 물리적인 대가인 셈이죠. 자, 그럼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증가 속도입니다. 인도를 예로 들면요. 2024년에 전체 전력의 0.8%를 쓰던 데이터 센터가 2030년, 불과 6년 뒤에는 최대 3.2%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4배가 뛰는 거죠. 이건 그냥 인도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까지 전부 다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거나 지으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러니 뭐 전력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전기를 다 어디서 끌어올까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정말 예상치 못한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깨끗한 전기를 찾다 보니 결국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해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사실상 원자력 말고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정말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무려 60년 넘게 국가가 독점해왔던 이 원자력 시장의 문을 민간 기업에게 활짝 여는 샨티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이거 그냥 법 하나 바꾼 게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민간 기업의 돈과 기술을 끌어들여서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많이 짓게 하자는 거죠. 물론 우라늄 농축 같은 아주 민감한 핵심 기술은 여전히 정부가 꽉 쥐고 있고요. 일종의 균형을 맞춘 거죠. 특히 앞으로는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인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다 건너 미국도 원자력 부활을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아예 문 닫았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SMR 시대에 꼭 필요한 차세대 핵연료, 이걸 헤일유라고 부르는데 이 헤일유 개발에 정부가 직접 돈을 대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망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요. 보세요. AI 혁명 하나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체를 지금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미노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과연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 시장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한쪽에서는 이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적인 돈이 막 몰려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큰 돈이 핵심 기술이랑 안전자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곳으로 동시에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신기한 현상이죠. 자,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자산들을 한번 볼까요? 백금, 은, 팔라디움 이런 귀금속이나 산업용 원자재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이런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겠네 하는 기대감도 있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안전한 실물 자산에 베팅하자는 심리가 섞여 있는 거죠. 전형적인 단기 투기성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은 바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대표 기술주 ETF, 그리고 또 하나는 3개월짜리 미국 국채 같은 초안전자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양다리 전략의 핵심이에요. AI라는 거대한 성장 트렌드에는 확실히 올라타면서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국채라는 가장 안전한 보험도 함께 들어두는 거죠. 이런 돈의 흐름은 단순히 금융시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AI 도미노 효과가 국가 간의 관계, 즉 지정학과 세계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를 누가 지느냐 이 패권 경쟁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기술 냉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첨단 AI 칩이 들어가는 걸 막으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요. 중국은 SMIC 같은 자국 기업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시키면서 어떻게든 반도체 자급자족을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이 한쪽으로 쏠리고 기술 경쟁은 치열해지니까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결국 각국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해지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투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로 경고도 하고 달러 공급을 늘리려고 규제도 풀고 심지어 해외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세금 깎아줄게 이런 혜택까지 내걸면서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선 거예요. 보세요. 저 멀리 IA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결국 한 나라의 외환 정책까지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라는 기술 하나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금융시장의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심지어 국가 간의 힘겨루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아직 시작이라는 겁니다. AI가 이미 우리의 에너지와 돈의 흐름을 바꿔놨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을 바꿔놓게 될까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